지금으로부터 77년 전 일제로부터 독립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오늘을 맞이했는데요. 광복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여전히 대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독립운동가 참여했죠. 왼쪽에는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사시다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도 부끄러운 후손이 되면 안 되겠지. 학생들을 이제 대구 관련된 독립운동 기획의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 또 이제 거기에 담긴 의미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출연해서 학생들과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구 독립운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근데 거기에 힘입어서 기운을 얻어서 그래서 독립운동 기념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 만세운동은 총 6번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그게 3월 8일이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 학교, 바로 이제 신명희학교, 개성학교, 대구 고등보통학교, 지금 이제 경북고등학교, 서문시장 곧 갈 텐데, 이제 그곳에서 모여서 만세운동 불렸던 거죠. 1919년 3월 8일, 당시 큰장이라고 불리던 서문시장에 울려 퍼진 만세 소리. 대구 최초의 만세운동은 교회와 대구 시내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개성학교 지하 공간인 아담스관에서는 서울에서 내려온 독립선언서를 등사하며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가 어디죠? 야, 어느 때보다 제일 자신 있게 말하네. 누가 뭐 등교하는 기분 같아서 우울하다지만. 당시 신명여학교 교사들도 시위를 주도하며 학생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요. 서울과 평양에서 펼쳐진 만세 시위에서 여성들의 활약상을 듣게 된 임봉선 지사는 용기 있게 학생들을 이끌었습니다. 임봉선 선생님께서는 평을 사시다가 나와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세요. 고문의 후유증, 당연히 이제 고문의 후유증이 남아 있겠죠.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 거리로 나서야 했던 어린 학생들. 하지만 14살의 나이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김학진 할머니의 회고록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기숙사 이방 저방을 다니며 천을 구해 태극기와 만세운동에 입고 나갈 옷을 만들었다. 태극기는 크게 만들어 옷가슴에 매달았다. 또 치마는 끈이 어깨에 걸쳐지도록 제작했다. 달리면서 만세를 부르기에도 편하고 일본 경찰에 체포당할 경우 당할 악형과 모욕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3월 8일 약속의 날이 다가오자 학생들은 기숙사를 빠져나갔다. 약속한 장소까지 가는 것이 큰 일이었지만 대야에 세수수건을 담아 빨래하는 것처럼 꾸며 학교를 벗어났다.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서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과 함께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그 당시 김학진 할머님의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시대 때 느꼈던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얼마나 무겁고 그 시대를 이겨내야 한다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얼마나 막중했을지. 사명감으로 이 길 위를 걸었을 선배들을 생각하며 가만히 이 길을 걸어보는데요. 무심코 걸었던 길 위에 선배들을 되새기는 마음이 더해져 오늘만큼은 더욱 특별한 곳으로 기억되겠죠. 대구의 3.8운동이 시작된 이곳, 옛 서문시장 일대에 섰습니다. 대구를 포함해서 경북에 있어서의 만세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바로 이곳이 집결지입니다. 이만지 선생님이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부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학생들도 부르게 되고, 그게 이제 파도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만세를 부르는 거죠. 독립정신은 다시 말하면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좋지 않고 부당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키워야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8일 그날의 만세운동도 이렇게 뜨겁게 퍼져나갔는데요. 학생과 종교인 그리고 민중이 모인 시위대는 서문시장에서 출발해 도시민 달성군청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대구경찰서와 경북도청, 일제히 주요 관공서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 나섰던 시위대. 마침내 달성군청 앞에 이르렀을 때 일제히 기관총은 시위대를 겨누며 무차별적인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검거된 인원은 무려 157명. 그중 67명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일본의 기마대와 군인들이 진을 치면서 시위대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과 동시에 해산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썼던 방법이 바로 강제 해산입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큰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김용애라고 하는 젊은 학생이 사망한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도 합니다. 남산정교회 장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김태련 지사, 그리고 그의 아들 김용애 지사, 아버지와 함께 투옥됐던 김용애 지사는 극심한 고문으로 인해 임시석방 이틀 만에 순국하게 되는데요. 일제히 폭행에 희생된 24살의 대구 청년, 그는 만세운동의 첫 희생자였습니다. 일본 기마병 그다음에 의용대들이 이 청년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새 쪽으로 막 때리고 해서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그 실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옥을 시켰습니다. 20일이 못 가서 운명을 해버렸습니다. 그 청년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이 남산교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남산교회하고 개성, 신명, YMCA하고 이 시민들 다 모였습니다. 대구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투옥된 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아들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감옥에서 받은 노임으로 무덤비를 세워 명복을 빌었던 아버지의 사무친 마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행적을 김태련 장로님이 우리가 다니는 이 문 앞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현재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 앞을 지내면서 그냥 지내지 말고 그때 이분들을 갖다가 다시 상기하면서 자기 생활을 살펴보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난 그래 봅니다. 남산교회 한편에는 조금 특별한 종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종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답니다. 일제강점기에 1940년대 초부터 조선에 있는 모든 물자와 사람들을 다 일본이 동원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심지어 교회의 녹그릇과 교회의 종과 종각까지 다 강제로 이거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시내 다른 종을 구입해서 그것을 일본에 바치고, 교회에 있던 종은 어느냐, 요 밑에 자리에 땅을 파고 밤중에 묻었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그거는 극비입니다. 극비. 그렇죠? 해방이 돼서 이 종을 땅 속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달았습니다. 새벽에 종소리 울리니까 대구 시민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적막한데 새소리가 없어졌는데 교회 종도 없어졌는데 이거는 교회 종소리가 아니고 해방의 종소리다. 자유의 종소리다. 희망의 종소리다. 평화의 종소리다. 1945년 8월 광복을 맞은 첫 일요일, 남산 언덕 위에서는 그렇게 해방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길 위의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일상생활 곳곳에 담겨있는 일제강점기 대구 시민들의 독립투쟁을 이제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예, 여기는 우리 교회 일대가 일제 36년 동안 대구 형무소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 건축하면서 지하에서 나왔던 옛날 대구 형무소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여기가 대구 형무소였다 하는 걸 알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 벽돌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현재는 뭐 벽돌만 이렇게 있습니다. 대구 시내 한가운데 이제는 교회가 들어선 공간. 독립투사들이 옥구를 치르던 흔적은 간데없이 벽돌 몇 장만이 남아있는데요. 서울, 평양과 함께 3대 감옥으로 손꼽히던 대구 감옥. 경상도뿐만이 아니라 충청, 제주까지 관할했던 큰 규모의 형무소였습니다. 한 2,000명 이상은 대구에서 감옥 생활을 하셨고 실제로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 한 206분은 사형을 집행당하셨거나 감옥에서 자결 또는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하신 분들만 해도 206분이니까 이분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그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대문 감옥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건물 일부가 유지돼 가지고 역사관으로 이제 탈바꿈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연간 70만 명 정도가 그쪽을 다녀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일제 때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당했고 일제가 어떤 식으로 만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우선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그걸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그걸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묻혀버리는 거죠. 역사 위에 역사가 쌓여 비로소 오늘이 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에 앞장섰던 대구의 독립운동.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항의를 외쳤던 그들이 있었음을, 대구는 저항의 도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919년 3월 두 손에는 연필 대신 태극기를 쥐고 가슴에는 십자가와 염주를 품에 안고 거리로 나서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내던졌던 그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며 형제이자 이웃이었던 그들은 우리의 일상처럼 평범한 내일을 기대했을 겁니다. 오늘날 일상의 평화를 안겨준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사를 바로 알고 그들을 잊지 않는 것 아닐까요?